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국가의 책무. 자를 보기 전에 요거도 한번 이어서 볼게요. 자, 여기서 요까지 봤죠, 그죠? 연소가 뭐냐? 정의도 중요하겠고요. 연소의 분류가 뭐냐? 하재의 정의가 뭐냐? 분류가 뭐냐? 소화의 정의가 뭐냐? 분류가 뭐냐? 소방설은 정의가 뭐냐? 분류가 뭐냐? 위험물도 마찬가지 정의, 분류, 정의, 분류, 정의, 분류, 정의, 분류, 정의, 분류가 중요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 분류만 여러분들 완벽히 하신다라면 적어도 한 80점 이상은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바로 뭐다? 정의와 뭐다?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틀, 즉 이 나무 가지가 있고 이 가지를 먼저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 뭐다? 여러분이 뭐 기초를 붙이든 열매 이렇게 붙여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줄기하고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이 붙이기랑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 무는 이런 형태를 갖춰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먼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재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의 책무. 자,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책무가 지고 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을 최소한 줄이고 노력해야 하며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항을 보시면 재난관리 책임기관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그 소재를 관할하는 특별시, 강력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시의 재난 및 안전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보시면 됩니다. 밑줄 것이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자, 국민의 책무와 밑줄. 그러니까 국가와 지자체 의무도 있지만 국민의 책무도 있습니다. 자, 국민은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되는 건물,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즉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또는 밭이 있어. 이런 형태에서도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조입니다. 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입니다. 누가 총괄 조정하냐면 국민안전처 장관이, 그죠? 국민안전처 장관이 뭐 한다?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서 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해서 뭐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는 이 법 목적과 기본 이념을 맞도록 해야 되겠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자연재해 대책법을 제외하고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관리 기구 및 기능이 됩니다. 자, 밑줄 별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이유는 물론 나중에 있잖아. 물론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데 연수부터 시작해서 이걸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물론 재난까지를 볼 거예요. 근데 지금 굳이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 법이 4일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처음 진도 나가보자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이걸 배울 겁니다. 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 속으로? 국무총리 속으로. 중요합니다. 국무총리 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둡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관리가 있고요. 관리.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대책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자, 통제가 있습니다. 통제. 자, 관리는 가장 큰 거예요. 그 다음 뭐 한다? 대책을 수립해야 돼. 그 다음 뭐다? 통제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관리라는 것은 누가 하냐면 관리는 국무총리가 하는 거고요. 대책은 누가 하냐면 예전에는 누가 했냐면 안전행정부 장관이 했는데 지금 없죠, 그죠? 누가 하겠어요? 국민안전처 장관이 합니다. 그렇죠? 자, 통제는 누가 하냐? 예전엔 소방방재청장이 했는데 지금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누가 하겠어요? 국민안전장관이 하면 또 겹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 해야 되겠지. 즉 이건 누가 하냐면 국민안전처의 소방 담당 자, 본부장이 하게 됩니다. 통제는 알겠죠? 핵심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관리는 누가 한다? 국무총리. 대책은 누가 한다? 안전처 장관. 통제는 누가 한다? 소방 담당 본부장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형태. 자, 물론 이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됩니다. 즉 위원장이 되겠죠. 관리. 대책은 뭐냐면 중앙안전대책 뭐가 된다? 본부가 됩니다. 통제는 뭐냐? 중앙긴급구조통제입니다.
통제단이 됩니다. 그래서 통제가 되는 거고 대책이 되는 거고 관리가 됩니다. 자, 물론 이건 중앙이죠, 그죠? 중앙. 자, 그러면 지방도 있겠죠. 지방은 몇 가지가 있겠어요? 두 가지가 있죠. 시도가 있고 뭐가 있어요? 시, 군구. 여기도 마찬가지 지방 뭐가 있다? 시도와 시군구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지방 뭐가 있다? 시도와 뭐가 있어요? 시군구가 있겠죠. 자, 여기서 시도는 누가 하냐면 도의사가 하는 거고, 여기서 시군구 누가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물론 시장, 군수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누가 한다? 시장은 시도의사, 시도는 시군구는 얘가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는 시도는 누가 한다? 소방본부장이 합니다. 여기 누가 한다? 소방서장이 합니다. 이 형태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관리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대책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통제가 있죠. 관리는 누가 한다? 국무총리. 즉 국무총리 산하에 뭐가 있다? 국민안전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책은 누가 한다? 국민안전처 장관. 통제는 누가 한다? 소방본부장이 합니다. 시도는 얘들은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 얘는 누가 한다? 시도는 소방본부장. 시군구는 누가 한다? 소방상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관리입니다. 관리, 그죠? 관리 동그라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디 소속하에?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둡니다. 어디 소속하에? 국민안전, 즉 국무총리 소속하에 되겠죠. 자, 어떤 걸 하냐면 재난 및 안전관리의 중요 정책 두 번째 기본 계획이 됩니다. 자, 2에 2. 이게 생겼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된 중기 사업 계획서, 투자 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 요구서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3. 중앙행정장이 수립하는 형태 조정에 관한 사항. 자, 조정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재난사태 선포 동그라미. 특별사태 선포. 그 다음에 협력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자, 2번 중요합니다. 2항. 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됩니다. 알겠죠? 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된다? 국무총리가 됩니다.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 단체장이 됩니다. 쭉 나와 있죠. 자, 3항.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 업무를 총괄합니다. 자, 재난 및 사고의 예방 사업 범위가 나와 있죠. 이런 예방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중요합니다. 제가 진하게 펴진 거 있잖아, 그지? 진한 글씨 있지? 이 진한 글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볼 때 뭘 중요하다? 진한 글씨를 보셔야 되겠고, 슬러시는 뭐다? 새로 사회전에 바뀐 내용이 됩니다. 알겠죠? 자, 중앙위원회 간사는 한 명에 둡니다. 간사는 누가 된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간사가 누구야, 간사? 예를 들어서, 간사란 것은 뭘 얘기합니까? 간사. 그러니까, 위원장이 있고, 그지? 간사가 시다바리를 다 하는 사람이 뭐야? 간사라 보시면 되겠, 일반적으로 뭐다? 시다바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걸 간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연락하고, 통보하고, 이런 모으고 이러는 건 누가 한다는 얘기야? 간사가 한다라 보시면 돼. 그지? 이 형태. 그러니까, 총무? 회장이 있고, 우리가 계를 할 때 뭐가 있어요? 총무가 있지. 그게 총무라고 보시면 돼. 사무총장? 이런 느낌? 이게 바로 뭐다? 간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관리위원회 얘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겠지.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럼 총무는 누가 할 수 있겠어? 바로 밑에 놈이야. 누가 돼? 바로 밑에 놈은 얘가 되겠지. 그지? 누가 한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뭐가 된다? 간사가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간사는 누가 된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된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관리가 있고 뭐가 있어요? 대책이 있고 뭐가 있다? 통제가 있다. 바운더리가 큰 게 뭐겠어요? 관리겠습니까? 대책이겠습니까? 통제겠습니까? 관리가 좀 크잖아, 그지? 그 다음 뭘 해야 되겠어? 대책. 그 다음 뭐다? 통제가 되겠지. 관리는 누가 한다? 국무총리. 대책은 국민안전처 장관. 통제는 소방본부장. 즉, 국민안전처의 소방본부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 관리의 위원장은 누가 된다? 국무총리. 간사는 누가 된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없을 때는 누가? 국민안전처 장관, 대통령이 정하는 중앙기관 장이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국무총리가 잘렸어, 없어, 이런 건 누가 위원장이 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국민안전처 장관이 되겠지. 안전처 장관도 잘렸어. 그러면 1번이 누구다? 기획재정부 장관. 2번이 누구다? 교육부 하겠지? 왜 얘는 부총리급이란 얘기야. 그래서 얘들이 위원장이 되는 거야. 얘는 부총리급이거든. 그래서 기획재정부보다 뭐다? 기교, 교육부 장관 순위 된다 보시면 되겠지? 기교가 돼, 기금이. 자, 그 다음. 자, 6항 봅니다. 국민안전처 장관 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때는 누가 간사가 된다? 만약에 국무총리가 없어.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위원장이 되겠지, 그지? 없을 때는. 그러면 간사가 필요하잖아. 간사는 누가 된다? 국민안전처 차관이 있어, 차관. 얘는 장관이야, 처장이야? 이 이전에는 있잖아. 처는 있잖아, 처장이어서 예전에는 차관급이었는데 지금 새로 만들었어. 처의 뭐다? 장관이야. 그럼 뭐가 있겠지? 장관 밑에는 차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차장이 뭐가 된다? 간사가 됩니다. 자, 7번 봅니다. 중앙위원회 각이랑 각고 사무가 국민안전보장, 안전보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관련돼 있다 이런 형태일 때는 누가 협의해야 돼? 국가안전보장회의 협의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북한 관련돼 있을 경우에. 자, 8항. 중앙위원회 위원장 그 소관 사무에 관해서 재난관리 책임기관 장이나 관계인의 자료를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특별한 사유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중앙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대령에 정한다고 나와 있지. 자, 다시 봅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누가 된다? 국무총리. 간사는 누가 된다? 국민안전처 장관. 얘가 없을 때는 얘가 위원장. 차장은 누가 된다? 차관이 되겠지. 그지? 물론 간사는 한 명이다. 자, 이어서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봅시다. 자,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 또 그럽니다. 사전 검토입니다. 그게 무작정 올라가진 않겠지, 그지? 사전 검토를 거쳐야 되겠지. 사전 검토하고 다음 각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디에? 중앙위원회 또 그럽니다. 중앙위원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어디에?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뭘 하기 위해서? 사전 뭐 하기 위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그치? 사전조정, 집행계획 심의, 심의가 되겠고요. 자, 2항 봅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된다? 밑줄. 안전처 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앙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뭐 하겠어? 이게 안건 올려야 될지 안 올려야 될 건지 조정하겠지, 그지? 이 조정위원회 위원장 누가 된다는 얘기야?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민안전처 장관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됩니다. 자, 넘겨서 운영 구성에 나와 있고요. 자, 3항 봅니다. 조정위원회 간사는 한 명이 간사 누가 됩니까?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차관이 되겠지? 그지? 차관이 됩니다. 조정위원회 효율적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뭘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 예전에 이것이 뭐였냐면 예전에는 분과위원회였어. 예전에 알겠지? 이게 뭐로 바뀌었다? 실무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뭐였다? 분과위원회였습니다. 실무위원회 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자, 실무위원회 나와 있죠?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됩니다. 자,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가 되겠어? 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차관이 됩니다. 그치? 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 그지? 자, 어디에? 조정위원회 업무를 효율 처리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조정위 위원장.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줄여 뭐라 한다? 조정위원회 한다라고 했지? 위원장 누가 되겠어? 국민안전처 장관이 되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뭘 둘 수 있어? 여기에, 자, 조정위원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둘 수 있는데, 조정위원회 위원장 누가 된다? 국민안전처 뭐가 된다? 장관이 되겠지. 여기 세부적으로 뭘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겠지. 그치? 세부적으로. 그럼 실무위원회 얘보다 높아야 되겠어? 낮아야 되겠어? 낮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다? 차관급이 되는 거야. 잡아봐.
자,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 누가 된다? 즉, 차관이 되는 거. 안전정책. 자, 전기 동그라미 사업, 산업통상부가 되겠지. 환경은 당연히 환경부가 되겠고요. 교통은 당연히 교통부가 되겠고요. 시설은 당연히 교통부가 되겠고요. 국토교통부. 풍수에는 뭐야? 국민안전처가 되는 거야. 하재는 뭐야? 중앙소방본부장. 체크. 하재는 뭐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야. 하재만이지, 그지? 나머지 풍수에 이런 건 뭐야? 국민안전처의 차관이 되는 거야. 방사능은 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되는 것이지. 자, 다시 봅니다. 다시, 자, 앞에 봅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된다? 국무총리. 간사는 누가 된다? 그치? 여기에 뭘 둘 수 있어? 조정해 줄 수 있겠지? 위원장은? 예. 그 다음 뭘 둘 수 있어? 차관은 누가 돼? 간사는 누가 돼? 간사는? 차관이 되겠지, 그치? 실무위원회. 일반적인 하재는 누가 된다? 국민안전처의 소방 담당 본부장이 되는 것이고, 뭐 풍수 이런 건 누가 돼? 국민안전처의 차관이 된다 보시면 된다, 그치? 자, 방사능 8번 누가 돼? 방사능 미출 원자력 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된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봐.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자, 10조 3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새로 생긴 건데요. 국민안전처 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 통보해야 됩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이 해당 기관을 추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 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 없음에 따라야 합니다. 자, 지역위원회도 물론 있겠죠. 시도는 누가 되겠어요? 도지사. 시군구 누가 되겠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죠. 넘깁니다. 자, 5항 봅니다. 지역위원회 및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어디에 정한다? 지자체 어디 정해? 조례로 정합니다. 알겠죠? 조례로 정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재난방송협의회입니다. 재난에 관한 내부 경보 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둡니다. 어디에?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둡니다. 즉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1항 봅니다.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 미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 몇 명이다? 20명 이내가 됩니다. 몇 명 이내? 20명 이내가 됩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명수가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이것은 소방설 공사업법에 나오는 거예요. 몇 명이겠습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몇 명? 60명 이내가 됩니다. 이게 60명 이내. 자, 지방소방기술위원회. 또 지방위원회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몇인? 5인에서 몇인? 9인 이하가 됩니다. 5인에 9인 이하. 자, 또한 소방박물관 운영위원 몇인? 7명 이내가 됩니다. 이게 전형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묶어보면 되겠죠? 이건 20명 이내가 됩니다. 자, 12조 2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가 되겠죠? 민간, 그죠? 시민과 관공서 가는 형태가 되겠죠. 자,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장 누가 됩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은, 그죠? 중앙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서 자, 12조 3 중앙민간협력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중앙민간협력위원회 구성 운영이 나와 있죠.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몇 명? 35명 이내 위원을 구성됩니다. 35명 이내가 되겠죠. 공동위원장은 누가 되겠습니까? 국민안전처 차관이 됩니다. 당연직 위원 나와 있죠.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자, 대책입니다. 동그라미 대책. 14조입니다. 자, 이제 뭘 보겠다? 자, 대책을 본다는 거예요. 대책입니다. 자, 봅니다. 자, 대통령이 정한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자,
이걸 뭐라 합니까? 수습입니다. 대응과 복구를 뭐라 합니까? 수습이라 합니다. 수습. 대응과 복구를 뭐라 한다? 수습이라 합니다. 수습에 관한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처리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둡니다. 즉 중앙대책본부를 둡니다. 어디에? 국민안전처에. 대책 동그라미, 그지? 관리는 국무총리였지만 대책 어디다? 국민안전처가 됩니다. 예전엔 안행부 장관이었는데 바뀌었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 뭘 둡니까? 차장을 둡니다. 본부장과 누굴 둔다? 차장을 둡니다. 자, 본부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본부장이 되겠죠.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누가 되겠어요? 국민안전처 장관이 됩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재난 경우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방사능 재난 경우는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장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해외는 누가 한다? 외교통상부 장관. 방사능은 어떻게 한다?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사항부입니다. 효과적 수습을 위해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 장관, 외교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히 차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넘깁니다. 넘겨서 자, 대책본부의 구성에 대해 봅니다. 자, 중앙대책본부. 자, 시행령 15가 되겠죠. 자, 대책본부에서는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동그라미. 차장이 있고, 총괄조정관이 있고, 통제관이 있고, 담당관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 15조 보고 있습니다. 자, 중앙대책본부 뭐가 있다? 차장과 총괄조정관과 통제관과 담당관이 있습니다.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은 다음 각고 사항이 되는데 차장은 누가 됩니까? 국민안전처 차관이 됩니다. 알겠죠? 이 형태. 자,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자, 관리의 위원장 국무총리였는데 만약 국무총리가 수행할 수 없을 때 누가 수행한다 했습니까? 얘가 수행한다 했지, 그지? 이때 차장, 간사 누가 돼요? 국민안전처 차관 된다 했죠. 주영위원회 위원장 누가 돼? 장관이 되겠지, 그지? 간사 누가 된다? 국민안전처 차관 된다 했지. 똑같아요. 얘도 차장 누가 된다? 국민안전처 뭐가 된다? 차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자, 총괄조정관이 됩니다. 국민안전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 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되겠고요. 통제관은 국민안전 소속되는 재난 업무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이 됩니다. 담당관은 뭐다? 자, 밑줄 가장급 공무원이 되겠죠. 총괄과 통제단은 똑같이 일반직 공무원이 되는데 담당관은 뭐다? 과장급 공무원이 됩니다. 자, 시행령 자 봅니다. 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이 되겠죠. 자,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의 고유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고유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 자격 추천을 받아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되는 사람 구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 119 수습단은 나와 있고요. 넘깁니다. 자, 중앙본부장의 권한이 나와 있고요. 자, 15조 2 봅니다. 중앙 및 지역 사고수습 본부입니다. 자, 이건 생긴 겁니다. 4년 전에. 그 다음에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도 바뀌었는데 누가 되겠습니까? 시도는 누가 되겠어요? 시도의사, 시군구 누가 되겠어요? 시장, 군수, 구청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넘겨봐봐요. 자, 시도는 누가 되겠어요? 시도에 두는 거고요. 시군구 대책본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두기 때문에, 그죠? 시도는 누가 된다? 시장과 도의사. 이때 시는 뭐야? 시도할 때 시는 뭐다? 광역시를 의미하는 거야. 특별시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자, 2항 봅니다. 수립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17조, 권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절 봅니다. 재난안전사항실. 예전엔 이것이 종합사항실로 바뀌었다가 또 재난사항실로 바뀌었다가 지금 뭐다? 재난안전사항실이 됩니다. 자, 국민안전처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누가? 국민안전처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난정보 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상시 동그라미 상시 재난안전상시를 설치 운영합니다. 자, 국민안전처는 처장은 뭘 설치한다? 중앙이 됩니다. 시도, 시장, 군수장은 시도별, 시군별이 되겠죠. 이거와 똑같습니다. 자, 중앙은 누가 한다는 거야? 누가? 이겁니까? 누가? 얘가, 그지? 시도는 누가? 얘가. 시군은 누가? 얘가 한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뭘 설치할 수 있다? 재난안전상시 설치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뭘 배우고 있어요? 대책에 대해 배우고 있잖아, 그지? 그대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옆에 한번 적어, 그 옆에. 종합상실이 있어요. 종합상실이라는 것은, 물론 이건 소방기본법에 있는데요. 소방기본법에 있는데, 이 종합상실 설치관이 누구냐면, 국민안전처 장관, 소방본부장, 서장이 됩니다. 소방서에서 본부에서 방재, 즉 국민안전처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안전처 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종합상실 설치가 되는 것이지만 이 재난안전상실이라는 것은 대책과 똑같습니다. 국민안전처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자, 넘겨서 재난신고 등이 나와 있고 사항보고 나와 있습니다. 넘겨서 자, 3장 봅니다. 안전관리계획이 나와 있죠. 안전관리계획 봅니다. 자,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나와 있죠. 국무총리는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시달 동안 시달해야 됩니다. 누가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국무총리가 수립해서 누구에게?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시달한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달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자, 기본계획, 자, 시행령 26조 봅니다. 몇 년마다 수립한다? 몇 년마다? 5년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한다. 몇 년마다 수립한다? 5년마다 수립합니다. 몇 년? 5년마다 수립합니다. 자,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국무총리가 몇 년마다 수립한다? 5년마다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자, 집행계획입니다. 자, 강기의 중앙행정기관장은 시달받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해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 확정합니다.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하겠어요? 자, 봅니다. 행정기관장은 시달받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해서, 즉 작성은 누가 합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이 작성해서 물론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 확정하겠죠. 그죠?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시행 27조 봅니다. 매년 11월 30일까지 집행을 작성해서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통보해 나와 있죠. 자, 연계 수립. 자, 24조 봅니다. 시도안전계획 수립입니다. 누가? 국민안전처 장관은 동그라미. 국민안전처 장관은 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계획을, 이걸 시도 안전관리 계획이라는 수립 지침을 작성해서 누구에 시달해야 한다? 시도지사한테 시달입니다. 주는 겁니다. 자, 시군군 누가 주겠어? 계획 수립 25조 봅니다.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달해야 됩니다. 자, 또한 23조 2항 밑에 보면 집행계획은 매년입니다. 알겠죠? 집행계획이 어떻다? 매년입니다. 자, 23조 2항 밑에 보면 시행 27조 나오죠? 집행계획 언제 수립한다? 매년 11월 30일입니다. 알겠죠? 기본계획 몇 년마다 수립합니까? 몇 년마다? 5년마다. 집행계획 어떻다? 매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겨서 자, 예방 대비 봅니다. 예방 대비. 그렇죠? 예방 대비입니다. 4장입니다. 뭐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의 예방 조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깁니다.
자, 국가 기반 시설의 지정 및 관리가 되겠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 분야 기반 시설 중에서 자, 밑줄 계속적 관리할 필요 있는 시설을 뭐랍니까? 국가 기반 시설이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국가 기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줄 생겼습니다. 특정 관리 대상 지역의 지정 관리도 생겼고요. 넘겨서 지원, 그 다음에 재난 방역시 관리도 나와 있습니다. 넘겨서 자, 29조입니다. 재난안전분야 종사 요역이 됩니다. 재난관리체험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국민안전장관이 실시하는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안전 장관은 필요하면 대령이 정하는 전문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을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소속 재난관리체험기관장에게 징계를 요할 수 있습니다. 자,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이 나오죠. 긴급안전점검도 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 장관과 재난관리체험기관장이 되겠죠. 자, 31조입니다.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넘겨서 자, 32조입니다. 32조. 자, 정부 합동 뭐다? 안전점검입니다. 이거 체크해. 누가? 국민안전처 장관이 뭘 해야 된다? 정부 합동 안전점검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넘겨서 자, 33조 2, 33조 3. 자, 33, 3부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매년 몇 회 이상? 1회 또 매년 1회 이상 관할 주민에 공시해야 됩니다. 실태를. 그래서 매년마다 공시하고 있습니다. 자, 재난관리 자원의 비축 관리죠. 장비, 물자, 자재. 이걸 뭐라 합니까? 세 가지 나와 있죠. 장비와 물자 및 자재를 뭐라 한다? 재난관리 자원이라 합니다. 대비. 자, 그럼 넘겨서 자, 34조 5.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위기 매뉴얼 작성 관리입니다. 자, 재난관리체험기관장은 재난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서 유형에 따라서 다음 같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영해야 됩니다. 이 경우 재난관리 활동 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에 서로 연계되도록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입니다. 자, 국가적 차원에서 실무 매뉴얼 작성 기준이 된다는 곳이 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서 자,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다?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다?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두 번째,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세 번째 뭐다?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다. 딱 세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다? 위기 관리. 그 다음 위기 대응. 세 번째 뭐다? 현장 조치입니다.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한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영 기준을 정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장 및 재난관리체험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34조 6. 다중이용업 시설에 대해서 위기관리 사항 매뉴얼 작성 관리 훈련이 되는데, 이 다중이용업이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뭐다? 이용한 업이 됩니다. 이런 업은 위험하겠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위험하겠죠. 그래서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얘기죠. 다중이용업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밑줄. 이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뭐라 합니까? 관계인이라 합니다. 관계인은 위기사항 매뉴얼을 작성 관리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다중이용업소에서. 자, 넘겨서 안전기준 등록 및 심의가 나오고요. 재난대비훈련 나옵니다. 자, 35조 봅니다. 자, 국민안전처 장관 밑줄,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입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훈련 주관기관이랍니다. 자, 긴급구조기관 뭐가 있어요? 적어보세요. 뭐가 있어요? 긴급구조기관은 뭐가 있는지. 뭐가 있을까? 국민안전처, 그 다음에 소방본부, 그 다음에 소방서, 그 다음에 해양의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그죠? 그 다음에 해양경비안전서가 있겠죠. 이게 바로 뭐다? 긴급구조기관이 됩니다. 훈련 주관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대응입니다. 우리가 예방을 했고, 그다음 뭐 했어요? 대비했죠? 이제 뭐 하겠어요?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 하겠어요? 복구에 대해 하겠죠. 그죠? 자, 대응입니다. 자, 응급조치입니다. 재난사 선포인데, 자, 문제 내겠습니다. 자, 시도. 자, 예를 들어 시도가 있잖아. 두 개가 있어요. 이상일 때. 경상북도와 대구에서 재난사태가 발생이 되었어. 이때 선포권자 누가 되겠습니까? 1번 국무총리, 2번 국민안전처 장관, 3번 대통령, 4번 다 없다. 몇 번? 시도 두 개 이상인 누가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4번입니다. 삭제되었어요. 다행히 얘기했지. 삭제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나름. 자, 1항 봅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대령이 정하는 재난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재산을 피해 미치는 중대 영향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뭘 선포를 할 수 있다?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뭐 3개의 시도, 뭐 이런 거 2개의 시도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다? 선포는 누가? 중앙안전장관이 누구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위의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선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보면 중요합니다. 국민안전장관은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난사태를 뭐 할 수 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되죠? 국무총리가 되겠죠. 자, 국민안전처 장관은 1항의 단서에 따라 선포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넘겨서. 승인받지 못하면 즉시 어떻게 한다? 해제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자, 3항 봅니다. 국민안전처 장관 및 지자체장은 선포된 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을 할 수 있는데요. 재난경보 발령, 인력, 장비 및 물자 동원, 예비 소방 공무원 비상 소집, 이동 자제 권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가 되겠죠. 그렇죠? 자,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에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난의 추가적 발생 우려가 없을 경우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어떻게 해제해야 됩니다. 자, 응급조치 봅니다. 자, 시도 긴급구조통제단, 시군구 통제단장 누가 됩니까?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과 시장 군수구청장이 됩니다. 응급조치라는 것은 위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말단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자, 지역통제단장의 경우는 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그 다음에 4호, 6호 응급조치만 합니다. 자, 2호에서 진화 동그라미, 진화입니다. 4호에서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 확보, 그 다음에 6호 뭡니까? 현장 지휘 통신 체계 확보입니다. 즉, 지역통제단장은 누가 됩니까? 우리야 바로 우리. 알겠지? 소방본부장은 누가 되겠어요? 소방서장인데 뭐만 하나 한다? 진화, 그 다음에 긴급수송, 구조수단 확보, 그 다음 세 번째 뭐다? 현장 지휘 통제 확보입니다. 중요합니다. 별표치 별표. 알겠죠? 딱 세 가지가 되겠죠. 그죠? 충분히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가 됩니다. 즉, 지역 통제 단장은 누가 된다? 시장 군수구청장입니까? 아니죠. 소방본부장도 누구다? 소방서장이죠. 소방본부서장 할 수 있는 것은 지진 방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2호 중 뭐만? 진화만 하는, 불만 끄는 것만 하는 거야. 두 번째, 긴급수동, 즉 구급대 차량 수송이죠. 구조수단 확보, 구조대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현장 지휘 통신체계 확보, 이런 것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지? 이 형태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예보와 경보 발령인데, 자, 경보. 자, 경보에다가 옆에 공간에다 한번 적어보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방신호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소방신호가 있습니다. 소방신호. 자, 소방신호에는 뭐가 있냐면 경계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다? 자, 발화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해제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훈련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어디에 정하냐면 뭐 총리령에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경계신호라는 것은 어떨 때 발하냐면 경계는 주로 예방상입니다. 어떨 때? 예방상 또는 화재,
위험 경보일 때. 하재 위험 경보라는 것은 언제 말하냐면 얘는 이상 기상 현상이 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이상 기상 현상. 누가?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발할 수 있습니다. 자, 발언한 것은 하재가 났을 때고 해제할 훈련할 때. 훈련할 때 또 뭐냐면 비상 소집할 때. 비상 소집할 때도 물론 발할 수 있습니다. 소방신호의 종류는 타종이 있고요. 타종.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뭐 사이렌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통풍대. 자, 게시판. 그 다음 뭐가 있다? 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합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원칙은 어떻다? 하재시 올리고 해제시 어떻다? 내림으로써 어떻게 알릴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타종일 때 경계신호는 경겨의 이 형태가 됩니다. 자, 이래는 똑같 5초 간격으로 30초씩 몇 회? 3회가 됩니다. 자, 봐라. 불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 종은 막 때려버리겠죠. 이걸 뭐라 하냐면 난타랍니다. 난타. 불났기 때문에 소방차가 어떻게 빨리 와야 되겠죠? 빨리 오삼! 빨리 오삼! 그래서 얼마? 5초 간격 몇 초씩? 5초씩 몇 회? 3회가 됩니다. 해제, 땅땅, 땅땅, 1분씩 몇 회? 1회가 됩니다. 훈련 때는 어떻게? 짝짝짝, 짝짝짝, 세 타씩. 10명이든 한 명 몇 번 친다? 3번 친다 해서 10초 간격 몇 분씩? 1분씩 몇 회다? 3회가 됩니다. 이런 것을 뭐라 한다? 소방신호라 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는 이런 4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계신호, 발화신호, 훈련신호, 해제신호가 있다. 경계는 예방상 또는 하재 위험 경보시. 훈련은 뭐다? 비상소집일 때 발할 수가 있다. 자, 경계신호는 타종 한타, 두타 5초, 30초, 3회가 되는 거고요. 발화 난타, 사이렌은 5초 간 5초씩 3회가 되는 거고요. 해제는 땅땅 1분씩 1회. 훈련 연세타씩 10초 간격으로 1분씩 몇 회? 3회가 됩니다. 물론 타종과 사이렌과 통보 게시판기를 함께 물론 사용할 수가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소방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예보, 경보 발령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넘깁니다. 자, 38조 2가 나오죠. 뭐 재난 예보 경보 체계 구축 종합 계획입니다. 자, 몇 년 단위로 동그라미 몇 년 단위입니까? 5년 단위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있잖아. 어떤 계획도 5년이었어요? 기본 계획이죠. 그죠?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하냐면 국무총리가 수립하는 거예요. 그죠? 집행 계획은 누가? 몇 년? 매년이 되는 거죠. 그죠? 기본 계획 몇 년이었다? 5년이었다. 종합 계획은 몇 년이다? 5년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자, 동원 명령입니다. 동원 명령. 자, 동원. 자, 중앙대책본부장. 누가 됩니까? 대책본부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되겠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에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 있는데 되면 다음 주 명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대 동원, 뭐 이런 것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피 명령입니다. 자, 밑줄.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 통제단장. 위험구역 설정 밑줄.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 통제단장. 자, 강제 대피 조치 밑줄.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 통제단장이 됩니다. 넘겨서 통행 제한 동그라미 누가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 통제단장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넘겨요. 미치고 무슨 말이냐면 자, 대피 명령이라든지 위험구역 설정이라든지 강제 대피라든지 또한 통제 제한 같은 경우는 상황이 급박합니까? 급박하지 않습니까? 급박하겠죠. 급박하기 때문에 가장 말단인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급박함으로 통제단, 지역 통제단장인 서장과 본부장과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떻게 한다? 한다라 보시면 됩니다. 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죠. 중앙본부장 할 수 없잖아. 그치?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 통제단장이 할 수 있다. 물론 지역 통제단장 누가 있다? 시도는 누가 됩니까? 소방본부장. 시군군 누가 됩니까? 소방서장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 대피, 또한 뭐가 있어요?
통제 제한 같은 경우는 위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 통제 단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떻다? 할 수 있다. 그치? 자, 대피명령, 대피명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뭡니까? 위험구역 설정이 됩니다. 위험구역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 통제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강제 대피입니다.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대피하는 것이 되겠죠. 넘겨서 자, 통행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 통제 단장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응원.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용퇴할 수 있습니다. 응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뭐라 합니까? 응원이라 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요 응원 부담부터 보겠습니다.